자연에서 어떤 형태가 이제 이 사람의 미술 작품,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축의 형태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롱샹 성당의 형태가 너무 이상하고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르코르비제한테 물었더니 르코르비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롱샹의 비밀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조화로운 대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윤리,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소는 4개의 지평선, 이제 사방이 이제 사이트의 지평선이 이제 저쪽에 보이겠죠. 여기는 언덕이고요. 도구는 개딱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개딱지 표현이 이상한데요. 오늘 개딱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복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평선이라는 거, 개딱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롱샹 성당은 롱샹 언덕에 있어요. 그 빌라사바도 마찬가지죠.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이 사원들의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 언덕만 대지로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롱샹 성당도 이제 로마노름 캠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군의 주둔지였던 거예요. 여기가 언덕이 있으니까 고대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알자스 로렌 지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랑 독일 국경 지역에 있는, 혹시 그 알퐁스 도데 마지막 수업, 그래서 프랑스어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독일어로 바뀌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지방 인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군이 이제 갈리아 지방, 프랑스로 들어가는 초입에다가 이제 로마군이 주둔을 하면서 게르만족을 감시를 하려고 언덕에다가 이제 여기 주둔을 해서 여기 군사적인 이제 어떤 요충지인 거죠. 전략적인. 여기 로마군이 주둔을 하고 있던 곳이 이제 로마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4세기경에 되면 거기에 이제 성당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지어지게 되고요. 이 성당이 이제 계속 뭐 중축이 되고 고쳐지고 뭐 하다가 190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여기 탑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 형태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이 성당을 누가 찾았냐면 순례자들이 주로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4세기에 처음 생겼을 때는 그 롱샹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언덕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마을에다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게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언덕을 오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교회를 찾아서 올 때 이제 이 언덕을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가는 이제 그런 교회로 이게 이제 1900년대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축을 해서 멋있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데, 화재가 나서 교회가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심 깊은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서 가진 않지만 이제 여기를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성당을 다시 복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당을 복원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요. 불행히도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여기에 다시 이제 독일군이 이제 폭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군이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독일하고 싸우려면 언덕에 올라가서 밑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여기 올라가서 주둔을 하는데, 독일군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 폭탄을 떨어뜨려요. 이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이 교회가 폐허가 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뭐 형태가 좀 남아있는데 아예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교구가 부장성 교구인데, 이 부장성 교구에서 이 언덕에다가 교회를 다시 짓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누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눈에 띄는 건축가가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눈에 띄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194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이제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르코르비제의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40년대 후반부터는 너무나 일이 많이 몰려들어서 르코르비제가 도대체 뭐 일을 다 할 수 없을 지경에 까지 이제 그러니까 건축 의뢰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르코르비제가 이 설계 의뢰를 거절을 합니다. 그 르코르비제가 사실은 이 카톨릭 수사들한테 감정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 마르세유 인근에 생보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땅 속에 동굴처럼 된 지중 성당을 지으려고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했는데 이 카톨릭 수사들이 이거를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고쳐서 내도 거절, 또 고쳐서 거절, 또 고쳐도 거절. 그래서 르코르비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 갑자기 느닷없이 언덕 위에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감정이 좋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나는 뭐 종교도 없고 뭐 이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마리알린 코티리에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인데요.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르코르비제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르코르비제가 이제 카톨릭 순사들한테 감정이 좋지가 않으니까 난 종교도 없어. 내가 이걸 왜 줘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젠장 지금 카톨릭 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지 않소.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가 필요해요. 성당을 찾는 사람들이 미적인 강렬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달란 말이요. 사람을 이제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신부님하고 사실은 그 생봄에 있는 지중성당도 둘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둘이 짜고 설계도를 아예 유출을 하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 성당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신부님이 이제 카톨릭 신부들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롱샹 성당을 다시 짓는다며 최고의 건축가는 르코르비제야. 이 사람한테 꼭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르코르비제가 거절을 하자마자 르코르비제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성당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신부님이 왜 속된 말로 오지랖을 부린 거죠. 자기랑 사실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렸냐 하면 속된 말로요. 이분이 문화 예술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예술이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종교가 뒤처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했다. 교회 벽화를 그리고 천장화를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예술가들은 왜 교회에 와서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피카소는 왜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이거예요. 질문을 던지는데요. 재능이 있고 신앙이 없는 예술가와 재능이 없고 신앙이 있는 예술가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재능이 없고 신앙이 있는 예술가와 재능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예술가. 예,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예, 그 신앙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재능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재능은 있고 신앙이 없는 건축 예술가가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하냐 하면 신앙이 없는 이 예술가들에게도 교회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술운동을 실제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이건 라르사크레라고 해서 이제 신성한 예술, 뭐 거룩한 예술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계속해서 발간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들이 지어질 때마다 거기에 가서 예술가들을 섭외하다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이게 예술계에 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들을 모아서 이 성당을 이제 짓는데 이제 투입을 하게 돼요. 뭐 자크 립스치는 유태인이고요. 샤갈도 유태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페르낭 레제가 그린 또 작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페르낭 레제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예, 신앙이 없지만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신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당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이건 방스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 방스 성당은 마티스가 디자인부터 안에 장식까지를 전부 마티스가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르코르비제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성당이 등장을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르코르비제의 성당이 기존의 건축물들 네모 반듯하고 막 직각이고 뭐 이런 밋밋한 건축물에 비하면 굉장히 이상하기는 해요. 마치 현대 건축물처럼 이제 이렇게 지어진 형태잖아요. 예, 이 형태가 왜 이상하냐면 당시에 이제 현대적인 교회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어요. 1950년대만 되면 이제 이건 오기스트 베레라고 하는 이제 르코르비제의 선생님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제일 잘 쓰는 건축가였어요. 예, 이런 식의 이제 네모 반듯하고 직각이고 또 현대적인 형태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예, 이건 루이지 피기니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이탈리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르코르비제 건축물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막 네모 반듯한 이런 이제 교회들이 들어서고 있던 시기에
르코르비제에게 건축을 부탁하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르코르비제는 이런 걸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예, 원래 르코르비제 건축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자꾸 표현을 하는데 뭐 직각에 네모 반듯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양식, 모더니즘 양식에 이제 의거한 이런 건축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르코르비제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원자폭탄 대피소냐, 무슨 갈색 모자, 뭐 별의별 희한한 이름으로 이 성당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럼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기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보여드린 위니테 다비타스용 옥상이에요. 그 옥상을 뭐 배처럼 꾸며놨다고 해서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쪽 구석에 가면 이상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형태죠? 제가 여기 서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모호한 대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요.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가장 근대적인 형태의 이 고층 빌딩을 하나 올리면서 그 옥상에다가 이걸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 어떤 이상한 욕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특이한 거라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좀 이렇게 참는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예, 마찬가지로 르코르비제 역시 이제 소심하게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를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잡초 같은 게 어떨 때는 필 때도 있고요. 올라와서 담배 피다가 단발공차를 꽂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무슨 쓸모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혹시 가보시면 아무도 이거를 쳐다보지 않는데, 예.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윈트 다비타스용 옥상에 가보시면 있는 이제 형태고요. 이제 남은 건 지평선하고 게딱지인데요. 언덕에 올라갔대요.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르코르비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해가 어떻게 떠서 지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언덕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지가 자기한테 전해주는 어떤 울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르코르비제는 시각적 음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가서 이 언덕을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 대지가 나한테 전해주는 어떤 떨림 또는 이 어떤 시각적인 음향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대지가 전해주는 울림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당에 이제 스케치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쓱쓱쓱쓱쓱 그려 올리게 됐겠죠. 저쪽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코르비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바닷가 언덕 위의 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뭐 파르테논 신전도 예,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신전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토스 산에 있는 이제 수도원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르코르비제가 이 언덕 위에 올라왔을 때 굉장한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고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이미지를 아마 느꼈을 거고요. 이게 이 떨림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해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게딱지인데요. 이건 이제 르코르비제가 아까 오두막 옆에 작업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뭐 이런 돌멩이 같은 게 올려가 있죠. 이 사람 작업대에 보면 뭐 이렇게 뼈 조각, 돌멩이, 조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보통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르코르비제가 이제 훗날 자기 롱샹 성당을 이제에 대한 책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작업대에는 1946년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주워온 게딱지가 있어요. 그것이 성당 지붕이 되었죠. 나란히 놓인 두 개의 6cm 두께의 콘크리트 껍질 사이의 거리는 2.16m입니다. 2.16m는 예, 사람이 서서 손을 댔을 때 모듈러에 맞춰지는 이제 길이죠. 예, 이 게딱지예요. 이건 이제 1946년에 롱아일랜드에 놀러 가서 해변에서 당연히 수영을 했겠죠. 이 사람은 항상 바닷가에 가면 이제 물로 뛰어드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조개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발자국도 남기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형태들을 즐기다가 이제 조개도 죽고 뭐도 죽고 주웠겠죠. 조약돌도 죽고 그러다 발견한 게딱지를 롱샹 성당 형태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발견한 형상을 그대로 성당의 형태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예.
아까 읽었던 문장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아마 부탁을 한 거예요. 목탄과 종이름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밑에 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에게 응답하는 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 위에 섰을 때 땅의 울림을 이 사람이 그대로 느꼈고, 그걸 이제 스케치로 표현을 했다고요. 정적인 평면을 곡선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벽과 게딱지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벽을 좀 두껍게 해보자. 그리고 게딱지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업대에서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게딱지를 틀어 벽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벽을 하나 모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게딱지를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당의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형태는 루크루비제한테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오래된 어떤 뭐 종교나 제의식에서 조금 볼 수 있는 형태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있던 무덤인데 우리로 치면 뭐 고인돌 같은 느낌이겠죠. 우리는 이제 수평으로 고인돌을 올려놓게 되는데 뭐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 뭐 이런 형태들이 자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크루비제가 벽돌을 놓고 게딱지를 뭐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올려보고 올려봤을 거잖아요. 아니면 올렸는데 우연히 뭐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이 게딱지를 갖다가 얹어놓은 느낌으로 성당의 형태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지가 나한테 준 울림을 곡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벽을 두껍게 하고 게딱지를 올려놨더니 이 롱샹 성당의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게 무슨 형태인지 모르는 모호한 대상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져온 형태가 그대로 성당의 형태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울림을 그대로 전해주자. 뭐 어떤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루크루비제가 이제 보통 만들던 이건 조각 작품들인데요. 보면 귀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당에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이게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형태가 아까 보여드린 라투레트 수도원에 가면 이제 지하 예배당이 있는데, 예, 그 예배당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문장을 조금 더 이어서 읽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뭐 롱상 성당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복음, 뭐 지평선, 게딱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준비한 게 뭐냐고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대지에서 느낀 울림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어떤 형상들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그 울림이 전달되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크루비제가 이제 성당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예, 이기는 이제 롱샹 언덕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롱샹에 가는 법은 이제 뭐 두 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직접 롱샹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벨포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갈아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가까운 건 스위스 바젤이 가깝습니다. 예, 기차를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세 개를 타야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워낙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루에 기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뭐 이렇게 다니는 마을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오시면 이제 새벽에 여기 도착을 하고요. 나오는 기차는 뭐 오후나 뭐 1시, 뭐 12시 이렇게 있어서 오전 나절 또는 오후 나절을 여기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가셔서 보시면 이제 마을이 있고요. 마을을 조금 벗어나면 요 언덕 위에 조그만 롱샹 요 혹시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롱샹 언덕이에요. 여기 이제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당으로 올라가는 언덕의 초입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리노베이션이 돼가지고 성당이 이렇게 보여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데요. 여기로. 이쪽은 이제 렌조 피아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전엔 여기가 그냥 다 언덕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무실도 있고요. 요 옆으로 돌아가면 수녀원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대지를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렌조 피아노가 만들어 놓은 이제 전체 대지의 형태를 조금 보여드리고 롱상 성당은 당연히 요 위쪽에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제 여기서 티켓을 사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수녀원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저처럼 특이한 사람들, 발 안 뜯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돼요. 이게 원래 롱샹 성당에 올라가는 방식이 이랬는데 지금 이제 여기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올라가는 동선을 조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순례자들은 아까 저처럼 이제 언덕을 걸어 올라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로 오게 되면 이제 남쪽 면이, 성당의 남쪽 면이 보이게 되고요.
예, 요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남쪽 면이고, 예,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예, 성당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내부는 이렇습니다.